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마음 빛깔로 함께 이제 슬픈 마음, 또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 슬픔에 대한 감정을 아이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선생님 한 분 또 화면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할 때는 옆에랑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오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이제 마음 빛깔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내가 느끼는 슬픔, 또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슬픔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의 슬픔을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스스로 이 슬픔을 이겨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충분히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6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 함께 마음 빛깔, 슬픔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선생님들 1주, 2주, 3주, 4주 준비해 주시고 여기 마음을 만나올 때는 마음 동화, 또 마음을 느껴올 때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마음 숨을 가지고 이야기 나눈 후에 실천 교구, 그리고 3주차 때는 이번에는 슬픔이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서 나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슬픔 위로선, 그리고 이제 해, 우리 슬픔이 날씨와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 슬픔을 어떻게 또 이겨나가고 성숙하게 또 이 감정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노래를 통해서 나누는 시간 가질 겁니다. 간편 지도서가 있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 PPT는 수업용 PPT와 함께 발췌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용 PPT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어플이나 아이랑 놀이랑 홈TV의 영상과 같이 수업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까 먼저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아마 1주차에 어떻게 이제 수업이 흘러가셨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셨을 겁니다. 제가 시작송이나 마음동화 영상 또 함께 수록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흐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까요.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부터 또 함께 우리 선생님들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음 빛깔 한 달 살기. 우리 뭐 제주살이 이런 거 하시잖아요. 마음 빛깔로 아이들 습관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한 번 언어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날 주제를 하루 한 번씩 꼭 말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슬펐을 때 어떻게 선생님이 나에게 대처하시는가를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표현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훈육하실 때 옛날 같으면 그만해 하지마 안 돼 이렇게 말하셨을 거지만 이제는 훈육하실 때는 얘들아 괜찮아. 선생님이 너희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도 슬퍼져. 얘들아 선생님이 슬퍼지면 너희들과 같이 수업하고 싶을까? 활동하고 싶을까? 이렇게 슬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 마음에 접목시켜서 훈육하시게 되면 아이 메시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마 안 돼 그만해 보다는 더 효과적인 긍정적 훈육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들이를 갈 때나 상황마다 설정되었을 때 기쁨, 질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많은 인성 주제들, 감정 주제들을 놓치지 마시고 나들이 갈 때는 질서 채트송 한번 부르고 가시고 또 친구들이랑 싸우고 나서는 사랑 챈트송 부르면서 서로 언제나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손을 씻을 때는 청결, 아이들이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활용하셔서 마음 빛깔로 매일매일 언어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울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선생님들이 많이 슬펐구나. 선생님이 안아줄게. 왜 울고 있어? 말해봐. 선생님이 함께 있잖아. 친구야, 친구가 함께 있잖아. 이 말을 아이들이 한 달 내내 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주 마음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마음 동화 아까 빅북을 활용하셔서 충분히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주시는데 수업용 PPT에 있었던 사진 자료를 가지고 먼저 도입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그 슬픔에 대한 느낌을 마음 편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아이들과 이게 시작할 때요. 얘들아,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줬었던 적 있었니? 친구가 놀지 않아서 맨날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찾아오는 친구 있더라. 혼자 있는 것처럼 또 외로워가지고 친구가 놀아줘도 내가 내 마음이 속상하고 누군가 내 옆에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는 없었니? 얘들아 슬픔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슬픔이라는 단어적 개념만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픔에 대한 거에 대한 여러 예시안을 선생님들이 좀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네들 마음 몰라줬었을 때 언제야? 라고 하면 그때 아이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같이 그래서 슬펐구나. 선생님도 그랬던 적 있었는데. 내 마음과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작송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시고요. 마음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기 전 도입 때 마음이랑 같이 시작하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또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기억나지 않고 속상할 때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시면서 사진을 한번 탐색해 볼게요. 너희들이 슬픈 마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쩔 때는 아침에는 아침에는 소풍 가려고 준비했는데 비 와가지고 슬펐어. 비 와서 슬퍼서 짜증났는데 우리 선생님이 비 오는 날에 물총놀이 해야 되는데 무슨 물총을 꺼내주시네? 갑자기 좋았어. 좋았다가 또 갑자기 이제 노는 거 정리하고 이제 밥 먹으라고 하니까 또 슬퍼져.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바뀌어지는 우리 슬픈 마음 감정, 기쁜 마음 감정, 좋았다가 슬펐다가 두려웠다가 화가 났다가 미웠다가 하는 또 그러면서 또 사랑했다가 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다는 것을 이때 많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가지 이면적인 감정에 대해서 쾌감정과 불쾌감정을 아이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는 모습, 슬픈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질문해 주시는 거죠. 무슨 표정이 보여 얘들아?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아침에는 좋았다가 점심에는 슬퍼지기도 하고 또 잠자고 나면 기분 좋아가지고 깊어지기도 해. 이게 바로 날씨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래.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런 마음은 언제 생기는 걸까? 맞아. 저렇게 혼자 앉아있는 친구를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랑 안 놀고 다른 친구랑 놀 때. 그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내 말은 안 들어주고 다른 친구 말만 들어줄 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슬픈 일이 아주 찰나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얘기하느라고 선생님 얘기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빛깔은요,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는 아이들이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마음빛깔 수업 잘하는데? 라고 얘기 딱 보여주시려면 아이들이 얼마나 내 앞에서 많은 말을 하는가를 선생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펑펑 우는 모습의 친구를 보니까 어떠니? 얘들아 저렇게 막 눈물이 수도 없이 떨어질 만큼 울어봤던 적 있어? 왜 울까? 친구가 안 놀아줘서 그럴까? 얘들아 그러면 저렇게 막 펑펑 울면서 내 말도 안 들리고 혼자 계속 우는 친구 보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막 얘기하겠죠. 그래 우리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속상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막 눈물이 나서 막 누가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들리지도 않을 때 누가 옆에서 놀리면 어때?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훈육할 때 선생님한테 혼나고 울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또 그랬어요. 제가 또 그랬어요. 쟤 혼대요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애들 보면은 훈육할 때 더 열받거든요. 너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해주고 싶어 진짜 꼭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옆에 혼나면 그렇게 옆에 와가지고 또 혼나는 걸 보고 그렇게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더 일러. 그런 애들 보면은 선생님들이 너 혼날 때도 그렇게 한다 말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정말 속상할 때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같이 막 놀리면 마음 어떠겠냐. 그래서 이때 슬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해? 선생님은 슬플 때 오히려 화내. 슬픈 거 티 안 내려고. 그때 선생님들 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선생님은 슬픈 거 부끄러워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올 때도 있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한테 눈물 안 흘리려고 막 꾹꾹 참으면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선생님들이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숱한 그 경험들과 사례들을 유치원에서 있었던 그 마음들을 아이들과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동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얘들아 어떤 그림이 보여? 친구가 아빠 손에 같이 어디 걸어가고 있네. 원에 들어가는 건가 봐. 근데 여기 봐봐. 뭐야? 곰돌이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았는데 잊어버렸나 봐. 얘들아 물건 잃어버리면 어때? 이제 그때 너희들은 잊어버린 경험 있어? 막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죠. 여기 선생님들이 포인트가요. 잃어버렸던 경험에 대해서 슬픈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슬플까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말 하면 되게 열받습니다. 나는 되게 좋아하는 인형을 잃어버렸더니 이제 아빠나 선생님이나 뭐 친구들이 이러는 거죠.
그 사주면 되잖아. 다른 것도 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물건이 새로 오는 것, 새로 오는 것에 아이들은 초점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새로운 장난감을 사준다고 해서 그 장난감이 그 옛날에 내가 같이 있었던 잘 때도 끼고 잤고 밥 먹을 때도 앞에 두고 잤던 그 인형이랑 비교할 수 있나요? 비할 수 없는 슬픔을 아이들이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도 살 수 있어. 눈물 뚝! 다음에도 좋은 거 있을 수 있잖아. 바로 다음 것을 바로 다음 대안을 말해주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요. 눈물이 나고 혼자 있고 싶고 지금 당장 내가 소중했던 그 시간들 그것과 어울렸던 그 추억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궁극적인 공감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만나는 거죠. 그래, 너한테 진짜 좋았던 그 소중한 물건 찾느라고 너 진짜 고생했겠구나. 그 인형이 없어서 내가 같이 잤었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엄마 아빠랑 나가 떨어져서 잤었을 때 같이 내 두려움을 없어졌던 그 인형이 너는 참 소중했구나. 그거 아이들이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막 사방팔방을 다니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다른 나라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친숙하지 않았던 공간에서 나의 소중한 그 인형이 또 전혀 모르는 공간에서 잃어버렸을 때는 슬픔과 두려움이 같이 작용을 하죠. 이때에 대한 내용들도 선생님들이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요. 이 아이들이 그때 엄청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안달복달 했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해해 준다라는 그 마음을 아이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근데 여태 보니까요. 아빠가 그만 울고 지금 일단 원에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찾고 계시죠. 하필이면 곰돌이가 말을 못하네. 곰돌아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면 좋겠는데 곰돌이가 대답도 안 하는데도 끝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부모님이 함께 찾아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너 마음대로 되지 않고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슬펐구나. 그런데 너의 슬픈 마음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찾아주는 사람이 있네. 그게 누구예요?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엄마, 아빠, 선생님이었구나. 친구였구나. 내가 슬퍼서 옆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 혼자만 이 슬픔을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주위에는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주위를 돌아보면 나의 슬픔에 공감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내가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추억들을 이제 보내면서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죠. 저희가 그 슬픔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예절, 순종, 인내라는 인성을 그 다음 해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슬픈 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 슬픔을 처음에는 느꼈지만 그 다음에는 내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서 다음 행동을 연결하는 것까지가 이 마음 빛깔의 슬픔을 넘어서는 힘, 슬픔을 이기는 힘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슬플 땐 울어도 괜찮아. 슬픈 마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래, 내가 곰돌이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소중했구나. 내가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항상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시간들이 소중한 거구나. 그 존재가 나에게는 귀한 거였구나라는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마음 빛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아. 또 울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슬픈 마음을 통해 다른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펐어.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비를 멈추게 하는 건 우산이 아니라 햇살이듯이 우리가 멈춰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충분히 울어보고 그렇지만 너 옆에 위로해주는 아빠가 있고 또 함께 찾아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너 옆에 다시 이것을 통해 더 다음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라는 것이 1주차 때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 마음 동화의 내용을 보면은 앞에 선생님들과 충분히 얘기했던 것들을 담고 동화 영상을 보기 때문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내가 슬플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울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것을 몸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죠. 막 몸을 흔들면서 울기도 하죠. 또 아니면 책상에 엎드려서 울기도 하고 혼자 자기가 편한 구석에 가가지고 울기도 합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 슬픔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놀림받을 일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도 같이 슬픔을 이겨내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이때 슬픔을 슬프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어른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네, 점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지고 내 감정에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의 병리적인 현상까지 겪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내 감정에 솔직하고 그 솔직한 거를 언어든 눈물이든 아니면은 내가 글로든 내가 표현할 수 있도록 건강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아까 제가 슬픔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슬픔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이 지속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슬픔은요, 고통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울 때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아프다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고통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 고통이 마음과 생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픈 거 계속 아프면 어때요? 못하잖아요. 다음 행동을. 그러면 이 아픈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 됩니다. 그쵸? 이 상처를 치료해야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혼자 있고 싶은 그 어두운 마음이 슬픔이래. 너희들이 계속 혼자 마음이 속상하고 구겨지는 것 같고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 슬픔이야.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계속하고 계속 나 혼자 울고 있고 방 안에 있고 원도 안 가고 선생님도 안 만나고 친구들도 안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라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거죠. 공부도 할 수 없겠죠? 놀 수도 없겠죠? 우느라고 먹을 수도 없겠죠? 그럼 몸이 아파지겠죠? 병원에 가겠죠. 네, 이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속상한데 이거를 빨리 정리하지 않았을 때 행동까지 연결된다는 거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슬픈 챈트송으로 그 주제를 한번 기억할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혼자 있고 싶은 어둠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슬픔, 눈물을 표현하는 거고요. 눈물이 나고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밑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듯이 굉장히 장맛비처럼 눈물이 떨어져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눈물이 나고 혼자 있고 싶은 어둠 속에서, 혼자 있고 싶은 이제 어둠 속에서. 혼자 이제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왜 어둠 속이라고 하냐면 눈물이 많이 나면은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나는 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햇빛 쨍쨍 비치는데 막 우는 모습 다른 사람들한테 만방에 보여주지 않잖아요. 네, 울고 싶을 때는 혼자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웁니다. 그 마음을 어둠 속에서라고 표현한 거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 때 저희가 이렇게 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슬픈 거구나.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그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반짝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우리 행동을 이제는 일치시켜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면서 챈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한테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마음의 빛이 있다는 거 칭찬해 주시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마음에 대한 마음을 많이 이야기 나누면요. 이제부터는 이제 쉽죠, 또.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이겨내고 내 마음이 슬픈 마음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알고 슬픈 마음을 접고 다시 봤었을 때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데 혼자 또 이겨낼 수 없는 슬픔은 또다시 우리한테 찾아오죠. 그래서 슬픔을 알고 건강하게 눈물로 표현하는 건 좋지만 또 계속 이거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울기만 하면 어떻게 될지. 그러면 계속 위로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울어도 돼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때는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눈물을 그치게 하느님 뭡니까? 그렇죠. 마음 숨이죠. 마음 숨을 이때 이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그 상황에서 이겨내서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됐었을 때 항상 슬픈 거에 집중해서 다음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슬펐어도 그 다음에 다시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어려서부터 키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숨을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번에는 할 건데요. 선생님들 그 들숨 쉬실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좋은 햇살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동그랗게 선생님들이 만들면서 네, 숨을 쉬실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울고 나면 다시 시작할 힘이 생겨요. 눈물이 나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하고 이제 날숨 내쉽니다. 이제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슬픔을 넘어서는 마음의 힘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마음이 사라져요. 네. 여기 우리 친구들이 동그랗게 할 때 얘들아 내 스스로 슬픔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듯이 내 안에 햇빛을 가득하게 해주는 숨을 쉬어볼 거야. 자, 햇빛을 그려보자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 얘기해 주시고 자 이제는 내 마음에 햇빛이 가득 넘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햇살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속상한 마음이 사라지는 빛을 비추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렇게 마음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어깨가 들썩거리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들다 보면 어떻게 이게 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배가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체크업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우리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쉬는 거 포인트로 꼭 두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마음이 숨을 쉴 때 마음에 힘이 들어왔다. 그때가 여기 뒤에 앞에 이제 보시는 빅북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마음 숨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두웠던 마음, 장맛빛 같은 마음, 물이 가득 차서 헤매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눈물의 바다에서 이제는 햇빛이 비치고 이제 모두 눈물이 말랐어. 눈물이 이제 날아갔어. 그래서 내 마음을 몰라줘서 토라졌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이 이제는 슬픔을 이기는 힘으로 가득해졌대. 그래서 우리 함께 마음의 힘이 쑥쑥 자랐으니까 외쳐보자.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슬픔을 이길 힘이 있어요 하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외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마음의 힘 쑥쑥을 외치냐면 아이들이 이 숨이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힘이 들어왔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자기 입으로 내비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슬픔을 이길 힘이 있었어요. 그럼 이 힘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나는 이 마음 음악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슬픔에 대한 춤으로 표현합니다. 자, 슬픔 춤을 표현할 때 선생님들이 바로 마음 동요를 틀어주시는 것보다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이런 노래라든지 엄마가 섬 그늘에 꿀 따러 가면 이런 동요 있습니다. 네, 슬픈 음감을 가진 동요들을 아이들과 한번 들으면서요. 얘들아 엄마 없이 숨그늘에 혼자 있는 친구 어떤 마음일까? 너무 슬프겠지? 눈물춤 같이 한번 해보고요. 또 주르륵 아까 춤도 해보고요. 또 혼자 있는 마음으로 몸을 웅크리기 춤. 이거를 다른 아이들이 기존에 자주 들었던 동요와 함께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마음빛깔 동요랑 같이 또 그 가사를 듣지 않고요. MR만 또 들으면서 몸으로 또 표현해봐요. 그 슬픔 음감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동요를 들으면서 우리 무용수 선생님인 어떻게 키포인트 동작을 했을까?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우리의 생각과는 어떤 게 다를까?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아이들이 마음춤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따라하게 되면 요 무용수가 췄던 춤밖에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과 사전 작업을 하신 다음에 마음춤 선생님을 따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마음의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 도장을 말을 하면서 찍어갑니다. 얘들아,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슬퍼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선생님이 하는 그 언어를 아이들이 도장을 찍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작업으로 꼭 도장을 같이 사용해 주시고요. 또 마음밴드는 위압 효과, 플래시보 효과가 있죠. 그 효과로 위로해 주는 거죠. 붙여주면서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 역할을 밴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에서 한 장, 가정에서 한 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챈트송 부르고
마음숨 한 번 더 쉰 다음에 다시 한번 칭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 차에는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마음의 눈물들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보석처럼 빛나는 거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슬픔을 이겨내는 힘을 마음숨을 통해서 가져봤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마음숨 다시 한번 해보고 오늘은 우리 마음빛깔 만나봐요 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혼자 이겨낼 수 있지만 누군가 또 내 눈물을 닦아줄 때, 위로해 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 아까 인형을 찾아주는 아빠 보니까 어땠어?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울고 있는 친구를 한번 위로해 준 적 있는지, 엄마를 위로해 본 적 있는지, 또 이렇게 혼자서 어두운 방에서 크크크크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바깥에 빛이 들어갔었을 때 그 눈물은 어떻게 보여요? 반짝반짝 빛나 보입니다, 여러분. 그쵸? 어둠 속에 있는 눈물은 그냥 어두운 눈물이지만 그 눈물이 빛을 향해서 비춰졌을 때는 반짝거리는 보석처럼 빛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나는 말과 빛이 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때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거 이번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숨은 우리 아까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햇빛. 네,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음동화 회상합니다. 네,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 나누었던 거 어땠는지, 그 슬픔이 어떻는지 이게 쭉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숨을 배웠고 또 우리 함께 그 동화를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이걸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마음숨이요 하면서 아이들이 얘기하겠죠. 자, 이번에는 얘들아 이제 우리가 마음숨을 통해서 스스로 이겨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위로해 볼 거야. 자, 슬픔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보석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처음에 이 틀에다가요, 아이들과 이 틀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무슨 모양이야? 눈물 모양이야. 그러면 이 눈물을 우리가 가득 채워보자. 어떻게 눈물을 가득 채워볼까? 우리가 속상했던 일을 생각해보자. 내 눈물의 틀에 눈물을 가득가득 메꿔보자. 아, 이럴 때도 힘들었고 저럴 때도 힘들었고 이제 그동안에 힘들었던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 여기에서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했어요. 그쵸? 엄마가 아빠랑 싸워서 속상했어요. 혹은 내가 발표를 잘하고 싶었지만 내가 발표한 거를 보고 친구들이 놀려서 속상했어요. 라는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옆에 주위를 돌아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요? 나랑 똑같은 경험을 했던 애가 있어요. 나만 엄마 아빠가 싸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친구도 엄마 아빠가 싸웠던 거예요. 나만 발표 못해서 속상한 줄 알았더니 친구도 달리기 못해서 섭섭했던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이 슬픔이요.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 슬픔을 공감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보석 같은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슬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보석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손을 가지고 아이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 내밀 때 참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구나. 그래. 너도 인형 잃어버렸을 때 속상했구나. 나도 속상했는데 우리 이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인형 잘 보살피자. 내가 겪었던 그 마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괜찮아 하는 것보다 내 마음 알아준 사람이 괜찮다 할 때 더 우리는 거기에 위로를 받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 아이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어둡게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의 눈물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달라라고 아이들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슬픔을 느낄 때 어떤 보석 같은 말을 해줄까? 자, 친구가 울 때, 할아버지가 슬플 때, 또 여기 보면은 할머니가 화나 있을 때, 또 친구가 막 울 때, 이렇게 우는 친구들한테는 동그라미를 하면서 친구가 울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지. 그러면은 친구들만 슬프고 친구들만 우나요? 아니죠. 어른들도 슬프고 어른들도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울 때 웃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쵸? 어른들은요, 우는 거를 화내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울지 못해서 슬픈 표정으로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숨기고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도와줄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챈트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슬픔에 이기는 힘을 노래로 한번 불러보고요. 마음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슬픔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의 이 힘은요. 선생님들이 매일 한 번씩은 외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 갈 때 얘들아 우리 친구들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는 슬픔을 이길 힘이 있어요. 오케이 하고 집에 보내주시면은요. 아이들이 매일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마지막 4주차 마음놀이를 하겠습니다. 자, 마음놀이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슬픔을 직접 경험하고 그 슬픔을 직접 이어내는 이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슬픔의 보석으로 친구들도 위로해보고 슬픔이 가득 차면 어떤지도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비가 많이 내리는 거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제 그 순서대로 쭉 하시고 나서 이제 마음농화 회상하신 다음에 이제 눈물 망토를 소개하실 건데요. 눈물 망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물 망토가 되어 있죠? 이 눈물 망토는 비예요, 비. 눈물의 비예요. 그래서 눈물 망토를 이렇게 덮어보는 거예요. 내가 슬펐던 마음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덮어요. 덮으면서 슬픔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구름 머리띠를 써요. 구름 머리띠를 딱 쓰고 얘들아 이제 슬픔의 비가 내려. 이것도 슬펐고 저것도 슬펐고 내가 슬픈 일이 너무너무 많아. 세상에는 슬픈 일이 너무나도 많대. 이때요. 우리가 겪는 슬픔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겪는 슬픔 또 다른 기아가 겪는 슬픔 엄청나게 슬픔의 이야기들은 많겠죠. 그런 슬픈 비가 막 내려요. 자, 슬픈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쓸려 내려갑니다. 바다에 깊이 잠기면은 내 몸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려고 저희가 망토에 덮인 것을 표현한 겁니다. 망토에 덮였어요. 바다에 덮여있는 내 몸이 어때요? 움직일 수 없어요.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바다에 그냥 내 발목에 잠길 때, 내 무릎에 잠길 때, 내 허리에 잠길 때, 내 목에 잠길 때, 내 머리를 덮을 때 아이들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거를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내가 너무 슬프면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눈물도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는다.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을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다 깊숙한 곳에 가면 움직일 수 없듯이 너희들이 너무 슬플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게 당연한 거야. 너희들 눈물을 그치고 싶어도 그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어른들도 그래.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아 한번 우리 망토를 다 모아볼까? 그러면은 너가 한 명이 슬펐어. 친구도 그러면 울어. 같이 우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많아. 같이 이제 그러면은 그때 어떤 게 있습니까? 장례식장 가면은 선 전체가 같이 울잖아요. 나 혼자 울 때가 있지만 전체가 같이 공통으로 슬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망토를 다 모아놓고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떤지. 눈물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 아이들이요. 여기 망토에다가 그 슬픔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담아봐요. 포스트잇에다가 슬픔 이야기를 담아서 넣어도 좋고요. 아니면 휴지 같은 것들을 막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막 몸으로 표현해 보다가 그 휴지를 다 망토에 담아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깁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이 망토를 어떻게 하면 날려버릴 수 있을까? 이 바다를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 장맛비를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산을 쓴다고 멈춰질까? 우비를 쓴다고 멈춰질까? 그거는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뿐이야. 멈추게 하려면 뭐가 떠야 돼요? 그렇죠. 햇빛이 떠야 돼요.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옵니다. 흐름이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선생님이 해가 되어줄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가 되어보자. 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모든 마음의 슬픔을 한번 하늘로 날려보자. 그리고 이제 쭉 날려봐요. 그리고 바닷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제 망토가 가벼워졌어요. 내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내 마음에 있었던 이 장맛비가 멈추고 이제는 따뜻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이제는요, 이 나를 눌렀던 망토가 나에게 이제 하늘을 나는 망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슬픔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 바다에 빠져 있으면 날아가서 꺼내줄 수 있는 괜찮은 맨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슬픔에 빠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던져보고 이겨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슬픈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이 나에게는 성장의 동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을 같은 망토지만 다른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을 이겨냈을 때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런 망토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정과 퀴즈노트라든지 스마트 알림장이라든지 아니면 소통, 이렇게 뭐 우리 상담, 부모 상담 기록, 관찰 일지에다가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부모님들께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면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힐링되시고 슬픔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챈트송을 부르고 마치신 다음에 마음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숨과 날숨으로 내 안에 햇빛이 가득한 마음, 또 괜찮아맨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같이 아이들과 같이 넣고요. 마음의 힘 숲속을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아이들한테 뭐를 주나요? 맞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뿐더러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보고 나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 왜냐하면 내 주변에 선생님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어. 내가 함께 도와줄게. 라는 말을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멋진 친구가 되었다. 그러면서 상장을 주는 거죠. 저는 이번에 제가 슬픔을 이렇게 조금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슬픔을 멈추는 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슬픔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멋진 아이들로 자란다면 얼마나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이 귀한 아이들로 자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할 때에 그냥 슬픔을 안다, 슬픔을 이겨낸다 라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슬픔을 이겨내는 멋진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데 이게 시작이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교육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칭찬하실 때는요. 아이들도 칭찬하지만 이 아이들을 그렇게 성장시키는 선생님들 자신에게 칭찬해 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음빛깔 가족과 함께 하는 거, 이렇게 슬플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속상한 마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마음 편지 안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것들 전달하시면서요. 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셔서 평가인증 자료로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상담 자료지 소통지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매월 선생님들이 하는 이 교육을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또 9월에서는요. 9월 무료 마음빛깔 부모 교육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유아 성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소아 자위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는 성교육에 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때라서요. 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거를 난감해하지 않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이번 9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모님들께 안내해 주실 때는요. 카카오 채널 아이램 교육연구소 안내해 주시면 바로 소식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교육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9월 28일 화요일 6시에 또 우리 선생님들 중교육 때 만나도록 할게요.